있고. 자, 오늘은 행렬에서 배웠는데 저번 시간에 마지막에 행렬은 사실 뭐 없어요. 그냥 데이터라고 해야 되나? 뭐 우리가 어떠한 뭐 그 조사했던 값들을 행과 열에다가 열심히 어떻게 하는데 써놓은 게 뭐다? 그게 바로 행렬이다. 그래서 이제 행렬은 우리가 가장 많이 배우는 행렬은 어떤 행렬을 많이 좀 배우는 편이냐면 2 곱하기 2 행렬, 2 곱하기 정사각형 행렬을 조금 많이 배우는 편이긴 한데, 일단 그래서 여기서 이제 행렬에 대해서 저번 시간까지 정리를 했고, 행렬이 이렇게 요 가로로 몇 개 있냐? 이게 행이죠? 네. 세로가 열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 각각에 이제 하나씩 써 있는 것들을 뭐라 불렀냐면, 뭐라 불렀죠? 선분이라고 불렀나요? 네. 그죠? 선분이라고 불렀고, 이제 얘네들은 이제 뭐 행렬이 2행렬 뭐 3열이다 그러면 이제 2 곱하기 3행렬이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행과 열이 똑같은 거, 뭐 2 곱하기 3 곱하기 3 이런 행렬을 뭐라 불렀냐면 정사각형 행렬이라고 부르기로 했었다. 그러고 이제 마지막에 배웠던 게 행렬끼리 이제 같은 건 뭐냐? 같은 거죠. 그냥 딱 봐도 누가 봐도 그죠? 같은 모양이고 모든 성분이 다 똑같으면은 같은 거다. 근데 뭐 사실 상식적으로 봤을 때도 뭐 너무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거가 그죠? 뭐 누가 보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다있진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게 그게 끝이었어요. 그래서 뭐 어려운 거는 사실 없었다고 보는데 그죠? 어려운 게 있었을까요? 없었죠? 그럼 이제 오늘은 뭐냐? 행렬의 덧셈과 뺄셈과 실수배. 행렬의 덧셈과 뺄셈과 실수배를 하는데 이게 되게 쉬워요. 어렵지가 않은데 행렬 두 개를 이렇게 썼어요. A라는 행렬을 우리가 썼을 때 2 곱하기 2행렬인데 A의 1행 1열, A의 1행 2열, 뭐 A의 2행 1열, A의 2행 2열이고 B라는 행렬을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렇게 나타냈을 때 얘네들을 더했다.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같은 선분끼리 같은 행과 열에 있는 것끼리 그냥 더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뭐 A11 더하기 B11 하면 되겠고, A12 더하기 B12 하면 되겠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같은 행과 열에 있는 것끼리 각각 더하고 빼면 됩니다. 그치? 너무 뭐 간단하기 때문에 뭐 여기서 뭐 어렵다라고 해야 될 만한 게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처음에 빼면 돼요. 네, 끝이에요. 자, 너무 어려울까요, 너무? 아니요. 전혀 어려운 게 없겠죠. 그래서 이것도 빼면 됩니다. 이게 끝이에요. 이렇게 이제 정의하기로 약속을 했다. 뭐 그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왔다 갔다. 이제 뭐 어려운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들으면 뭐 당연한 소리하고 앉아있다. 뭐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면 되겠죠. 그때 이제 보면은 갑자기 운동이 나오면서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이 나오고 하윤이와 지유가 나오면서 뭐 유산소 운동을 얼만큼 하고 근력 운동 몇십 대 하루에 뭐 거의 한 5, 60분씩 운동을 하고 있네요. 우리는 숨쉬기 운동밖에 안 하고 있는데 그죠? 그러면 이제 합쳤더니 뭐 이렇게 더했더니 이거를 이제 행렬로 나타내게 되면 이렇게 나타내는데 더하게 되면 뭐 이렇게 나온다 뭐 이러면서 이제 열심히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뭐 사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같은 행과 열에 있는 것끼리 더하고 빼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게 끝이에요. 더 이상 뭐 설명하고 싶어도 더 이상 설명할 게 없다. 그죠? 너무 어려울까요? 아니요. 그래서 뭐 그런 얘기들이 뭐 예제가 좀 있는데 좀 민망하긴 한데 뭐 하나 풀어볼까요? 그래서 되게 민망하고 나중에 풀어보세요. 뭐 민망해가지고 사실 이게 뭐 덧셈을 우리가 모르면 좀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이제 고등학생인데 이제 뭐 덧셈 뺄셈이 나오는데 잘 못한다 그러면 이제 좀 슬퍼지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행렬의 덧셈에 대한 성질. 이 덧셈을 배우면 항상 나오는 게 이제 성질이 나오죠. 우리 중학교 때부터 이제 나오겠지만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그래서 뭐 행렬끼리 덧셈이 됐다면 좌우를 바꿔도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래도 결과는 바뀌지 않는다. 뺄셈은 당연히 안 되겠지만 뺄셈은 사실 뭐 교환 법칙 성립할 수 없죠. 뭐 2 빼기 5랑 5 빼기 1은 다르기 때문에 뭐 덧셈은 교환 법칙 성립, 결합 법칙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한다. 덧셈이랑 다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
성립하니까 네가 계산하기 편한 대로 마음대로 해라. 그런 얘기가 이제 나오면서 쭉 나오는 게 453페이지, 454페이지에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뭐 너무 쉽기 때문에 여러분들 읽어보셔도 혼자 독학을 하셔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만한 부분이고, 여기서 이제 영행렬이 나오면서 뭔가 그 숫자의 0과 뭔가 느낌이 약간 싸한 느낌이 있는 그 행렬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영행렬은 뭐라고 정의하냐? 영행렬을 느낌은 딱 오지. 딱 이름만 들어도 벌써 영행렬 느낌 안 오나요? 영행렬은 성분이 모두 0인 거를 뭐라 부른다? 영행렬이라 나타내고, 이제 보통 기호로는 대문자 5를 쓰죠. 뭐 이렇게 2 곱하기 2 행렬에서 이렇게 되겠죠? 다 0만 있는 거죠. 뭐 행렬이 모양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긴 하겠지만 성분이 모두 0인 거를 우리가 다 뭐라 부르기로 약속했냐면, 성분이 모두 0인 거를 영행렬이다. 자, 뭐 여기까지는 어려울 게 없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나오는데, 455페이지에 가면 영행렬을 더하거나 영행렬을 빼거나 어떤 일이 발생한다?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약간 0과 같은 느낌이다, 진짜 숫자에. 행렬끼리 이제 더하는데 영행렬을 더해도 안 바뀐다, 바뀐다? 안 바뀐다. 근데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 뭐 숫자에서도 그렇잖아. 5 플러스 0에도 5잖아요. 안 바뀌잖아요. 그런 느낌이랑 비슷한 거죠. 그래서 빼도 아무 의미가 없다, 그냥 A다. 그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면서 약간 숫자 같은 느낌이 있다. 그런 거죠. 영행렬은 왜 배우는 걸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이항을 이용해서 또 구할 수 있겠다는 얘기 나중에 이제 나오게 합니다. 그 다음에 또 A 빼기 A는 뭐다? 영행렬이다. 뭐 너무 당연한 얘기여서 뭐 사실은 좀 민망하죠. 같은 성분끼리 빼면 당연히 0이 되겠지, 다 모든 숫자가. 그래서 이제 행렬을 구할 때 뭐 이런 거예요. A랑 이그젠플이 있는데 사실 이것도 사실 어려운 게 아니어서 여러분들 그냥 약간 뭐 숫자에 대한 것들이 다 성립을 해요. 약간 느낌이 이그젠플을 보면 페이지 455페이지에 보면은 이그젠플이 있거든요. 좀 민망하지만, 그래서 X라는 행렬 더하기 A는 B 행렬에서 했을 때 이제 X를 모르는 거예요. 그럼 이제 구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하면 되냐? 어떻게 하면 구하면 되죠? 이항을 시켜서 구하면 된다. X라는 행렬은 B 빼기 A다 라고 하는데, 요게 관계가 없다 라고 하면서 나오는 거죠. A 빼기 A는, 이게 사실은 뭐 이런 거죠. 여기다가 양변에다가 A를 뺐어, 이렇게.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죠? 영행렬이 돼버리니까 그냥 X만 남는 거죠. 그래서 이게 된다. 이항하기 위해서 영행렬이라는 존재를 갖고 왔어요. 약간 이항하는 법칙에 성립을 한다. 그래서 뭐 B에서 A를 빼면, 여기서 이제 빼면 되죠. 빼면 몇 나와? 1 나오나? 3 빼기 2니까 0 빼기 4면 마이너스 4가 되고, 1 빼기 3이면 4가 되겠고, 마이너스 1 빼기면 마이너스 1이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이항에서 구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덧셈 뺄셈을 이 정도에서 끝내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제 덧셈 뺄셈일 때 이제 뭐까지 배웠냐? 이항까지 배웠다. 행렬의 연산에서 이항이 가능하다. 그래서 약간 수의 연산과 비슷하지 않냐? 비슷하죠? 크게 달라진 게 없죠. 뭐 교환법부터 성립하고, 결합법부터 성립하고. 행렬 연산은 어렵지 않다. 뭐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그대로 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앞에 이제 실수배가 나와요. 실수. 어떤 거를 곱해준다는 얘기가 되는데, 실수배. 그게 455페이지에 나오는 거죠. 행렬의 실수배. 그래서 K라는 실수가 있대. K를 곱했다. 그러면 모든 성분에 곱해져요. 요거는 하나만 곱하면 안 되고 평등하게 누구만 편애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여기다 K 곱하기 A가 되면 실수배를 곱해주고 2, 3 뭐 이런 거 곱해주면 각각의 성분에 다 똑같이 곱해준다, 안 곱해준다? 다 똑같이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한 선분에만 곱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선분에 다 K배를 해주셔야 됩니다. 왕따를 시키시면 큰일 납니다. 패싱해도 안 돼요. 다 해주시면 돼요. 이게 이제 실수배에 대한 정의예요. 네. 이것도 뭐 어려운 게 있나요? 사실 뭐. 그죠? 뭐 어려울까요? 어렵지 않겠죠. 넘어가 봅시다. 그 중에서 이제 K배한 거를 행렬 A의 K배라 하고 기호로는 KA라고 나타내고 K가 1일 때는 1 곱하기 A는 A가 된다. 너무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되게 민망하고요. 그죠? 0을 곱하면 무슨 행렬이 된다? 0이 된다. 왜냐면 이게 0을 곱하게 되면 이게 다 0, 0, 0, 0 나오는 게 0행렬이 되겠죠. 0 곱하기 A가 되면 실수배를 0으로 해버리면 0행렬이 나온다. 너무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대문자로 써야 되니까 조금 되게 어려운 내용은 전혀 없어서 뭐 어려운 게 있을까요? 너무 당연한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죠. 네. 자, 그래서 이제 행렬의 실수배의 성질을 보면 그게 나오죠. 이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뭔가 그 분배 법칙 같은 게 또 튀어나오기 시작하는 거. 그죠? 그래서 그 실수배를 2번 하는데 KL을 곱한 거를 실수배를 하든지 L을 곱한 다음에 K를 곱하는지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건 당연한 얘기인데 이게 곱하는 거잖아. 근데 곱셈은 교합 법칙도 성립하고 뭐 결합 법칙도 성립하고 다 성립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 너무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뭐 증명을 할 수는 있겠지만 하여튼간에 뭐 이렇게 KL을 곱한 거에 이제 A라는 행렬에다 실수배를 K랑 L을 곱한 거나 L을 곱한 다음에 다시 K를 곱한 거나 똑같다. 뭐 그런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거죠. 뭐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좀 민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K 플러스 L의 A 행렬이 나오면 이렇게 이번엔 더한 거를 실수배 해주는 거죠. 그럼 이게 이제 분배 법칙의 성립을 합니다. 이게 또 깔끔하게 곱셈하고 덧셈하고의 느낌이기 때문에 깔끔하게 이렇게 분배 법칙 성립한다. 이런 증명하면 되게 쉽거든요. 반대로 또 성립하죠. 이번에는 실수배 한 다음에 실수배를 행렬 둘을 더한 거에 실수배 하는 거예요. 행렬을 먼저 더하고 K는 실수배도 분배 법칙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한다. 이 모든 거는 여러분들이 뭐 선분끼리 곱하고 더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숫자에서 했던 거랑 똑같은 법칙으로 다 성립이 되거든요. 그것들에 대해서 나중에 뭐 심시험 한번 해보세요. 다 똑같은 법칙이기 때문에 사실. 근데 여기도 되게 썰렁해요. 뭐 배우는 게 사실 별로 없어요. 그냥 더하고 빼면 어떻게 하면 되냐? 선분끼리 더하고 빼면 된다. 실수배하면 어떻게 되냐? 모든 선분에 실수배 해주면 된다. 이 끝이에요. 너무 간단하다. 너무 간단하죠. 여기서 어렵다고 하는 친구가 아직 본 적은 없지만 이게 어렵다 그러면 내가 봤을 때 이제 뭐 초등학교를 다시 가든지 뭔가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근데 뭐 정의를 들어보면 뭐 어려울 게 전혀 없고요. 여러분들이 들어봐도 그냥 중학교 때 가르쳐도 다 잘할 것 같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뭐 개념적으로 뭐 어려운 게 없잖아요. 이거 뭐 중학교 때 가르쳐도 큰 문제가 안 될 정도긴 하죠. 아직 여기까지 그렇죠 이제. 자, 그래서 개념 그렇지 않다네. 이제 뒤로 가면 조금 이제 약간씩 변형이 일어나면 조금씩 어려워지는 게 있을 수 있긴 하겠지만 앞부분까지는 뭐 전혀 어려울 게 없어요. 덧셈 뺄셈까지 어렵다. 그럼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제 고등학교는 인문계 고등학교를 가야 되는지 딴데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까지는 뭐 어려운 게 전혀 없어서 여러분들이 개념 체크해 보시면 누가 봐도 맞출 수 있을 만한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1번 되게 민망하죠. 2번도 되게 민망하지만 X를 구하라했으니까 2번에서 뭐 A 2번 개념 체크에서 뭐 A 플러스 X가 0행렬이다. X를 구하라. X는 0행렬에서 A를 빼면 되겠죠. 0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제 마이너스 A랑 똑같다. 이렇게 될 수도 있겠고요. 2번에서도 좀 민망하죠. 이거 간단하게 하면 될 것 같고. 그다음 4번도 민망해요. 4번도 약간 이게 그 뭐지? 행렬 문제긴 한데 약간 그 어렸을 때 1차 방정식 푸는 그 느낌이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게 중1 때 나오잖아요. 1차 방정식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겠지만 약간 여기서 X를 구하라는 문제인데 이게 4번 문제잖아. 약간 이제 X만 한쪽으로 다 몰고 나머지 넘긴 다음에 약간 그런 느낌. 뭔 느낌 알겠죠? 이렇게 분배법칙 딱 써가지고 이렇게 한 다음에 X 구하는 건 1로 이항시키죠. 빼서 없어지고 이거 늘려면 되면 2A 플러스 B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구하게 되는
느낌으로 뭐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행렬 x를 구할 수 있다. 근데 a라는 행렬에다가 모든 선분의 2배 한 다음에 b 행렬과 더하시면 되게 약간 1차 방정식 느낌 나지 않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약간 맞아요. 전혀 어려울 게 없어요. 내가 이제 여기를 뭐 굳이 풀어주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아마 다 잘 풀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요. 여러분들의 지능 정도면 발로도 풀 수 있다라고 생각하겠고, 그래서 그 문제들이 이제 어디까지 나오냐면요. 어디까지 나오죠? 대표 4번까지밖에 없어요. 되게 민망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뭔가 그래도 있다라는 문제를 풀어보자면 대표의 이제 4번 정도에 2번 정도가 되겠죠. 나머지는 여러분이 그냥 혼자 풀어봐도 다 잘 풀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내가 문제 안 풀어줘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뭔가 좀 새롭다라는 문제 정도의 대표 이제 풀어줄게요. 나머지는 진짜 다 그냥 연산이에요. 정말 그냥 뭐 되게 민망한데 선생님이 풀어주기가. 여러분 풀어보세요. 나머지 문제들은 자 A라는 행렬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뭔가 이렇게 대칭적으로 나오면서 1, 2, 2, 1이 딱 나오면서 뭔가 이렇게 이쁘게 나왔고요. B라는 행렬이 이제 마이너스 1, 3, 3 마이너스 1 나왔어요. 뭔가 대칭적인 느낌이 조금 있죠? 네. 이때 행렬 3, 1, 1, 3을 x 곱하기 a, y 곱하기 b로 나타내시오라고 했는데 이게 되게 쉬워요. 결론은 뭐냐? x, a 더하기 y, b가 뭐가 되는 거죠? 이게 뭐가 돼야 되는 거야? 3, 1, 1, 3이 돼야 되는 거잖아. 맞아, 안 맞아? 네. 그러면 되게 쉬워요. A에다가 X배를 한 다음에 Y에다 B배를 하는 게 더한 걸 쓰면 되는 거니까 이게 이제 X배 하면 어떻게 되냐? XA가 뭐가 되냐면 X, 2X, 2X, X가 되는 거고 Y배 하면은 마이너스 Y, 3Y, 3Y, 마이너스 Y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그냥 더하게 되면 이게 어떻게 돼 있어? X 빼기 Y, 2X 더하기 3Y, 2x 더하기 3y 그 다음에 x 빼기 y가 나오면서 이게 3, 1, 1, 3이 된다라고 하면서 약간 연립방정식 느낌으로 그냥 나오는 문제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뭔가 연립방정식 푸는 문제. 그래서 x 빼기 y는 뭐가 되는 거야? 3이 되는 거고 2x 더하기 3y는 뭐가 되는 거죠?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약간 연립방정식 문제처럼 나오거든요. 2x 더하기 3y가 1이다. 그럼 이제 2배 해가지고 2x 빼기 2y는 6이고 빼면 5y는 마이너스 5니까 y는 마이너스 1이다. 1이니까 x는 2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다라는 문제가 나오는 거죠. 이것도 뭐 썰렁하죠. 사실은 그냥 뭐 연산만 하면 보인다 안 보인다? 보인다. 뭐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뭐 마지막에 연관이 있긴 했지만 뭐 어렵지는 않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조금 어려운 문제라고 하는 게 이제 누구죠? 다다시 4번 같은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거죠. 461페이지에 다다시 4번. 이런 거 하나 풀어보면은 행렬의 덧셈, 뺄셈, 곱셈이 끝나는 거고 이제 실수대 끝나는 거고 이제 행렬의 곱셈으로 가야지 이제 좀 뭔가 배우는 것 같다. 행렬의 나눗셈은 없어요. 와, 곱셈 배울 때 조금 뭔가 있어요, 이제. 여기까지는 사실 덧셈, 뺄셈 뭐 이런 거는 사실 그냥 여러분들이 혼자 집에서 읽어봐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거든요. 뭐, 지금 잘 즐겨 놓으시고요. 조용히 방에서 들어가면 슬퍼질 수 있기 때문에. 그죠? 지금 잘 즐기면 되겠습니다. 다시 4번. 띠디디. 문제가 조금 어렵나요? 두 2차 정사각형 행렬 A, B에 대하여 행렬 IJ 선분과 행렬 B의 IJ 선분이 각각 어쩌고저쩌고 나오네요. A11과 A22가 같겠고요. 반대가 된다는 건데 한번 써볼게요. 이때 각각 선분에서 둘 다 2차 정사각형 행렬이에요. 2 곱하기 2인데 AIJ와
AJI가 같대요. 그 다음에 BIJ와 마이너스 BJI가 같대요. 그런 얘기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A라는 행렬이 지금 2차 정사각형 행렬이니까 얘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A가 1, 1이었다고 치면 요거 바꾼 것도 같은 거지. 네. 바꾸면 똑같지 않니? 네. 그죠? 그럼 여기가 이제 A 1, 2가 될 거 아니야, 그치? 네. 그럼 얘랑 누랑 같은 거죠? 여기랑 같은 거지. 네. 여기도 A 1, 2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럼 A 2는 이렇게 써줘야 되겠지,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써줘야 되겠죠? 네. 뭐 더 할 게 있나요? B는 요대로 하면 똑같이 나오는데 B11하고 자리 바꾼 거랑 이게 뭔 소리죠? 만약에 여기다가 내가 1, 2를 집어넣었다고 쳐. 그치? 네. 그럼 바꿔도 1, 1이잖아. 네. 그럼 B11은 마이너스 B12가 같은 거 아니야? 만약 1, 1을 집어넣으면 잘 바꿔도 1, 1이니까. 그럼 얘는 같은 거는 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0. 0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수 있죠. 이제 그런 얘기죠. 이제 직접 넣어서. 여기 이제 얘가 0이 된다는 얘기다. 충격적인. 그러니까 여기도 0이 된다는 얘기예요. 결론. 그냥 2 넣어도 반대가 되잖아. 그리고 이제 B21은 1, 2는 여기 열로 씁시다. 기준을. B12는 B2라고는 어떤 관계가 있냐? 부호가 반대니까 여기 마이너스 B12라고 쓸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하나씩 더 대입해서 찾는 거예요. 너무 어렵네? 아니요. 안 어렵죠? 그렇게 됐을 때 더하면 얘 두 개를 더하면은 A 더하기 B 행렬이 되는데 더하게 되면 A11이 나오겠고 여기는 A12 더하기 B12가 나오고 여기는 A12 빼기 B12가 되겠고 여기는 A22 더하기 0이니까 A22면 되겠네요. 요 더한 게 뭐냐? 라고 이제 나오는 거죠. 얘가 누구였냐? 라고 나오는데 그게 36 마이너스 2다. 그래서 A11이 뭐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3. A11은 3이다. 연방해가지고 이제 더한 게 6이고요. 뺀 게 마이너스이니까 더하게 되면 2배의 A12는 4가 돼서 A12는 몇이 나온다? 2가 나온다. 이 두 개 더하는 거 구하는 거 아니? 문제에서? 맞습니다. 이 두 개를 더해주면 답은 5가 나온다. 뭐 이런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하지만 하나씩 넣어보면 엄청 어렵지는 않아요. 차근차근 11, 12, 21 뭐 이렇게 넣어보면 해보면 엄청 어려울까요? 아니요. 안 어렵겠죠? 뭐 이런 문제가 이제 행렬의 덧셈과 뺄셈 뭐 그런 게 실습에 잡혀요. 여기까지는 뭐 내가 어려워하는 친구들을 별로 본 적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혼자 놔둬도 잘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부터가 이제 행렬에서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드디어 나오는 거죠. 이제 뭔가 좀 새롭다라는 부분이 나오는 부분이 이 부분이 되겠고요. 당연히 학교 시험 문제에서 만약에 시험 문제를 좀 낼 것 같다 그러면 뭐 지금까지 냈던 부분들은 맞으라고 주는 부분을 낼 수 있겠지만 뭐 어렵다고 내기 조금 어려울 것 같잖아요. 여러분들 다 봐도. 그래서 행렬의 곱셈부터가 약간 이제 뭔가 이제 재밌게 좀 나오는 문제가 돼요. 행렬의 곱셈 좀 재밌어요. 잘 보시면 이게 생각보다 곱셈이 지금 앞에 것까지로 딱 봤을 때 느낌으로 봤을 때는 뭔가 같은 선분끼리 곱할 것 같은 느낌이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또 그런 겁니까? 왜 또 그런 겁니까? 그죠? 왜 또 그런 거일까? 그죠?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 나타내기 위해서 밑에 예제를 보시면 그 교재 가격과 그 A, B 교재 가격이 온라인과 학교협 서점에서 이제 나오는 거랑
하준이 반에서 뭐 신청한 학생과 시온의 반에서 신청한 학생이 막 달라지면서 아주 재밌어요. 복잡하게 써놨죠. 네. 그래서 총 지불 가격이 이렇게 나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우리가 이 성분들을 잘 대여를 해야 돼요. 잘 보세요. 첫 번째는 그 행렬의 곱셈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 일단 교재의 가격이 나와요. 고교의 가격인데 이제 A, B가 이제 나오고, 그래서 열은 A라는 교재와 B라는 수학 교재가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으로 사냐, 아니면 서점 가서 학교 앞 서점에서 사냐 차이가 있는데, 가격이 어떻게 된 게 온라인으로 싸지가 않네요. A는 이게 누가 온라인으로 사나요? 그러면 또 온라인으로 싸야 되는데 이렇게 나온 거죠. 교재의 가격은. 그 다음에 여기 나온 A, B가 있잖아요. 그치? 곱할 때는 이게 가로로 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열이었다면 다음에 표시할 때는 얘가 뭘로 와야 돼? 행으로 와야 돼. 이렇게 곱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행렬을 써서 행렬의 곱셈을 쓰려면 약간 몇 개를 조금 뭐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요 첫 번째 열이었던 게 두 번째 행으로 와야 돼. 곱할 때. 왜 그런지 이제 보세요. 그 다음에 신청한 교재 수가 A라는 교재랑 B 교재를 신청했는데 하준인의 반이 있고, 여기는 뭐 성현민의 반이 있다고 치셔도 되겠죠. 하준인의 반이 있고 시운의 반이 있는데 신청한 거예요. 그래서 얘는 7개, 얘는 5개, 얘는 6개, 얘는 10개인데, 그래서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이제 뭐를 구하고 싶냐, 교재 가격과, 만약에 이런 거죠. 하준인의 반은 A 교재를 7개를 신청했잖아. 그럼 얘랑 뭐랑 곱해줘야 되냐면, 누구랑 곱해줘야 돼? 얘랑 곱해줘야 되는 거야. 돈이랑 곱해줘야 돼. 이게 12,000원인가 그런 것 같아요. 그죠? 12,000원. 12,000원하고 7을 곱하면은 하준인의 반에서 일단 A 교재 사는데 돈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요 B 교재가 가격이 이거잖아. 온라인이. 얘랑 곱하게 되면은 나오는 거. 그러니까 이게 결론 뭐냐?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는 거는 결론적으로 뭘 의미하는 거냐? 이 하준인의 반에서 그 A라는 교재를 온라인으로 샀을 때 가격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곱하면, 이렇게 곱하고, 이거를 행렬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겠죠? 행렬로 나타내면 12, 8, 11, 9가 나오겠고, 요걸 행렬로 나타내면 이제 7, 6, 5, 10이 될 건데, 그래서 여기 열이 두 번째 곱할 때는 행으로 와요. 매칭이 돼야 되는데, 곱할 때. 네. 그래야지 깔맞춤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 이걸 곱하게 되면, 이 두 행렬을 곱하게 되면, 곱하는 거는 이제 아무것도 안 쓰죠. 생략해서. 이렇게 쓰면 이제 곱하기예요. 아무것도 없으면. 그러면, 이렇게 곱해요. 11 곱하기 7. 뭐 곱한다고요? 그 다음에 8 곱하기 5. 해서 더해요. 이렇게. 이게 곱한 거의 첫 번째 성분이에요. 그럼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온라인으로 샀을 때의 하준인의 반의 총 가격이에요. 교재 총 가격. 그럼 여기는 뭐냐?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나오냐? 여기는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곱해요. 이렇게. 12 곱하기 6. 그러니까 온라인 서점 A 하나당 12,000원인데 6명이 신청했으니까 6을 곱하는 거고, 8 곱하기 10해서 또 더하죠. 이렇게. 그럼 B 교재를 온라인 샀을 때 가격이에요. 그럼 요게 의미하는 게 뭐냐? 온라인으로 샀을 때 시운의 반의 수학 교재 가격이에요. 곱할 때. 그래서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더한 게 여기로 오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온 게 여기로 와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자면 얘랑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한 게 첫 번째로고, 얘랑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해서 더한 게 여기로 와요. 행렬을 곱셈해서.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냐? 11 곱하기 7, 9 곱하기 5인데 그건 뭐야? 서점에서 샀을 때 A랑 B를 서점에서 사주는 반의 교재 가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11 곱하기 7 더하기 9 곱하기 5. 여기는 11 곱하기 6 더하기 9 곱하기 10. 요렇게. 그러니까 요거랑 얘랑 곱해져. 얘랑 곱해지고 얘랑 곱한 거를 더하는 게 첫 번째. 요런 식으로 행렬이 곱해집니다. 근데 그 얘기가 어디 나와 있냐면 페이지 462페이지 맨 위에 나와 있는 거죠. 행렬이 곱셈이 이렇게 나온다. 이런 그지 같은 얘기들이 다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가격이 의미하는 건 뭐냐? 온라인으로 하중인회가 주문했을 때 가격. 여기는 온라인으로 시운회가 됐을 때 가격. 여기는 서점에서 하중인회 반 가격. 서점에서 시운회 반 가격이 나온다. 뭐 이러면서 깔맞춤이 나올 때 어떤 깔맞춤이 돼야 되냐? 요 A, B 열에 있었던 게 여기는 행으로 와서 같이 깔맞춤이 돼야 된다라고 나오는 게 이제 이 행렬의 곱셈을 쓸 때 유의사항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곱하는 거를 그래서 그럼 뭐냐? 그럼 결론은 이런 거예요. 만약에 여기가 2 곱하기 3행렬이었어. 첫 번째 게. 그럼 이 열이 어디로 가냐? 행으로 간다겠지. 그럼 여기 무조건 3 곱하기 4행렬 뭐 이렇게 된다고 쳐. 여기가 항상 같아야 돼. 그래야지 곱해지는 게 딱 맞추기 때문에. 그럼 이제 남는 건 뭐냐? 곱하면 앞에랑 뒤에 거 남아서 2 곱하기 4행렬이 남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남는데 이제 그런 얘기들이 이제 조금 나오는 거죠. 깔맞춤이 돼야 된다. 깔맞춤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것들이 예제를 조금 보면서 야, 그러면 여러분 느낌이 딱 보면 알겠지만 얘는 교환 법칙이 성립할까 성립하지 않을까요? 여기가 같아야 된다고 했잖아. 맞아 안 맞아? 바꾸면 행렬 곱하기가 안 돼요. 다리 바꾸면 어떻게 돼? 4 곱하기 3행렬이랑 뭐랑 곱하는 거죠? 2 곱하기 3행렬인데 벌써 여기가 맞지가 않죠. 여기가 안 맞기 때문에 곱할 수가 없어요. 행렬의 곱셈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를 않아요. 바꾸면 골로 간다. 그래서 이제 예제를 몇 개 한번 풀어볼게요. 이게 이제 행렬의 곱셈은 조금 지금까지하고 조금 느낌이 다르죠. 지금까지는 뭐 행렬이 덧셈과 뺄셈 뭐 이런 거는 너무 뻔한 얘기였기 때문에 사실 뭐 여러분 들었을 때 뭐 당연한 얘기 하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들지만 곱셈은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잘 보세요. 예제를 보면 이그젠플을 보면 지금 463페이지 보이죠? 그래서 1번의 이그젠플을 보면 2-1, 3 행렬과 뭐를 곱했죠? 마3, 4, 마2, 0을 곱했는데 이거를 얘는 2 곱하기 2행렬이죠. 얘도 뭐 곱하기 6행렬이죠? 2 곱하기 얘 같단 말이야. 그럼 얘가 사라지고 뭐가 남는 거야? 나중에 남는 거? 2 곱하기 2행렬이 남는 거야. 해보시면 이렇게 곱해서 마6이죠. 이렇게 곱하면 2죠. 마6 플러스 2가 되는 거 첫 번째 행렬. 이렇게 곱해요. 2, 4, 8. 8, 1은 0. 쓰면 끝나겠고. 이렇게 곱해요. 1 곱하기 마이너스 4. 3 곱하기 마이너스 2.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또 1 곱하기 4.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런 행렬이 나온다. 곱하기로 나오면. 그래서 마4, 8, 마9, 4가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예제를 보면 4, 3과 무슨 행렬이죠? 마이너스 5죠. 얘는 1 곱하기 2행렬이죠? 얘는 2 곱하기 1행렬이죠? 곱하면 여기 같으니까 곱할 수 있어요? 그럼 뭐가 남는다? 1 곱하기 1행렬. 하나만 성분이 남는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나오면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한 거 나오면 딱 하나 나오는 거예요. 뭐 나오죠? 마이너스 8, 5, 3, 15에서 7행렬만 하나 딱 남는 거죠. 7. 7만 하나 남는 거죠. 7 이렇게 7.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뭐 3번. 뭐 이런 식으로 곱할 때 이쪽이 이렇게 깔맞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깔맞춤. 교환 법칙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성립을 안 해요. 그 다음에 2, 0, 3 마이너스 1이면 얘는 2 곱하기 2행렬이죠? 그죠? 그 다음에 1 마3이면은 얘는 2 곱하기 1행렬이죠?
행 2개고 열 하니까 곱하면 뭐 나온다? 2 곱하기 1행렬 나오는 것이다. 곱하면 이렇게 2일은 2, 0, 2 되겠고요. 3일은 3, 플러스 3이니까 6 이렇게 나오는 거죠. 2 곱하기 1이 남죠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된다. 뭐 그런 얘기가 이제 계속 나오고 있다. 행렬의 곱셈은 처음 배우면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연습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 필요하다. 조금 필요할 수 있어요. 행렬의 곱셈은. 행렬을 만약에 곱셈 쓸 거면 이 행렬 자체를 만들 때 잘 만들어야 돼요. 그냥 아무렇게나 만들면 행렬의 곱셈이 의미가 없는 결과가 나옵니다. 의미가 없는 결과가 나오게 하려고 이 짓을 하고 있다면 너무 슬픈 이야기가 되겠죠? 아닌가요? 네. 의미가 없는 짓 하려고 이거 곱하고 있으면 너무 슬프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안 되도록 이제 행렬을 잘 만들어야 되겠죠. 만들 때 자체가. 우리가 뭐 이거를 의미 없는 짓 하려고 이걸 하고 있다는 건 너무 슬픈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데이터들을 잘 보고서 행렬을 만들어야 된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부터 이제 뭐 잠깐 해도 되겠지만 행렬의 거듭제곱을 볼까요? 행렬의 거듭제곱을 보면 간단해요. 이 행렬의 거듭제곱은 뭐만 가능하냐? 정사각형 행렬만 가능해요. 그럼 왜 그러냐? 잘 보세요. 내가 A의 제곱을 A 곱하기 A 행렬에다 찾다 쳐봐. 얘가 이제 N 곱하기 N 행렬에다 쳐봐. 그럼 곱하기가 N 곱하기 N, 그 다음에 N 곱하기 N이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둘이 같아야 된다 해서 달라야 된다 했어. 같아야지만 곱할 수 있다고 했잖아. 네. 그러면 M과 N이 같으니까 그럼 무슨 행렬이 되는 거야? 정사각형 행렬이니까 거듭제곱이 있는 거, 행렬의 거듭제곱이 있는 건 다 정사각형 행렬밖에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머지는 뭐 당연히 곱할 수가 없기 때문에 행렬의 거듭제곱은 누구에게만 된다? 정사각형 행렬에만 해당되는 사항들이다. 나머지는 다 안 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내가 뭐 얘기할 필요 있나요? A를 여러 번 곱하면 A의 거듭제곱이 된다. 이건 뭐 너무 지나가는 강아지도 알 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 정도 하고 쉽시다. A랑 행렬은 이제 2 곱하기 정사각형 행렬인데 봤더니만 1201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A 제곱이 된다 보면 이 1201을 두 번 곱해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여기다 쓰는 거죠. 1, 1. 이게 은근히 규칙이 있어요. 1, 2, 2, 1이니까 여기가 4가 나오겠죠? 0, 1이면 0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1이죠? 뭔가 느낌이 이게 세제곱 한번 해볼까요? 그런 게 뭔가 규칙이 있는 것들이 은근히 있어요. 그래서 요 A 제곱에다가 다시 누구를 곱해주면 되는 거야? A를 하나 더 곱해요. 또 곱해서 쓰면은 1 나오죠. 이렇게 하면 2하고 4에서 6 나오죠. 여기는 다시 0 나오죠. 여기 1 나오죠. 뭔가 좀 재밌죠? 다 똑같은데 어디만 계속 커지고 있냐? 얘만 20 계속 커지고 있는 뭔가 이렇게 재미가 있죠. 규칙이 있는 것들이 있다. 또. 규칙이 있는 거 있으면 꼭 물어보잖아요. 나중에 시험 문제 나올 수도 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행렬의 거듭제곱은 같은 행렬을 여러분 곱하는 건데 뭐 정사각형 행렬밖에 존재하지 않고 이런 것들도 그냥 곱하는 거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돼. 그거 우리 왜 합니까? 그러니까 뭔가 규칙이 있거나 뭔가 의미가 있는 거를 문제를 내겠죠. 아무 의미가 없는 걸 내고 있다. 그럼 우리한테 그냥 뭐 하는 얘기죠? 계산? 노가다라는 얘기인데 그걸 내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가 지금 뭐 고1인데 지금 노가다 할 군번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고등수학을 배우고 있는데 이런 거 뭐 초딩애한테 시키면 모를까? 계산하는 뭐 이렇게 A의 거듭제곱을 하다 뭐 행렬의 거듭제곱 하다 보면 뭐 규칙이 있는 것들도 있다. 그러면 이제 뭐 규칙 찾아라 뭐 그런 문제도 나오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뭐 곱셈이 익숙해지면 뭐 대단히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엄청 어려운 건가요? 그냥 뭐 곱해서 더하는 건데 그게 어렵다 그러면 내가 또 할 말이 없는데 그죠? 그래도 이제 좀 배우다가 이제 좀 재밌는 게 나오려고 그러면 뭐 곱셈에 대한 성질 그 다음에 뭐 나중에 뭐 역행렬 뭐 이런 뭐 단위행렬 뭐 이런 거 얘네들 많이 배웠는데 뭐 어려운 건 다 빠진 것 같아요. 선생님 때 배울 때는 막 조금 어려운 거 아까 뒤에 역행렬 나오긴 할 거예요. 아주 어려운 것들은 조금 빠진 것 같기도 한데 그냥 뭐 보면서 같이 나랑 신나게 여기도 하면 되겠고요. 되게 어려운 부분들은 고1 과정이라고 해서 조금 다 사라졌어요. 선생님이 배웠었던 막 되게 어려운 부분도 이거 행렬에서 그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행렬 부분이 사실 어렵게 내고 또 어렵게 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행렬의 맛만 보여주자 그래가지고 이 출제 편찬위원들이 여러분들을 되게 무시하면서 쉬운 것만 넣어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쳤다 보도록 합시다. 기분이 안 좋죠? 행렬을 하면 되겠죠. 자, 행렬의 곱셈에 대한 성질이 있는데 어떤 성질이 빠졌죠? 일반적으로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행렬의 곱셈에 대한 성질에서 곱할 때 함부로 자리 바꾸면 골로 간다. 교환법칙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행렬의 곱셈에서는 함부로 자리 바꾸지 말아라.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변화법칙은 성립을 한다, 안 한다? 한다. 앞에 거를 먼저 곱하나, 뒤에 거를 먼저 곱하나, 별 차이가 없다.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곱하고 싶은 부분부터 먼저 곱해라. 분배법칙은 성립한다, 안 한다? 한다. 이 모든 증명은 사실 여러분들이 증명 어렵지 않거든요. 행렬 갖다 놓은 다음에 분배법칙 되는지 안 되는지 해보면 되는데 선생님같이 이제 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해보죠. 이렇게 분배법칙이 성립한다. 증명들이 쭉 있어요. 나중에 믿지 못하시는 분들 다 해보세요. 465페이지에 보면 예제들이 다 있어요. 믿을 수 없냐? 양쪽 다 해보자.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이제 불신사회에 대한 느낌을 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됐을 때도 뒤에 곱해졌을 때도 AC 더하기 BC가 나온다. 이렇게 해서 분배법칙 성립하고요. 그 다음에 실수배를 먼저 하냐, 어디다 갖다 넣냐, 별 차이가 없다. K 실수배랑 A 곱하기 B에다 K 실수배라면 요거 K를 맨 마지막에 곱해도 되고 그다음에 K 곱하기 A를 먼저 한 다음에 B를 곱해도 되고 그 다음에 K가 뒤로 넘어가서 다 똑같다. 실수배를 어디다 갖다 붙여도 이런 거 알려주는 이유는 뭔 거 같냐? 준영아 이런 거 왜 알려주죠? 우리한테? 이런 곱셈에 대한 성질을 왜 알려줄까요? 다 이유는 똑같아요. 계산할 때 우리 행렬의 연산을 할 때 행렬의 곱셈이 되겠죠? 곱셈을 할 때 이쪽이 더 간단해. 그럼 이쪽으로 하라는 거야. 이쪽이 더 간단한 것 같아. 그럼 이쪽으로 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한테 선택지를 주는 거지. 행렬의 연산을 할 때 이러한 폭넓은 그런 선택권을 주는 거야. 이쪽이 더 간단하다? 그럼 이쪽으로 가야하는 거야. 이쪽이 더 간단하다? 이쪽으로 연산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입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연산하지 말고 이러한 성질들이 있으니까 너희들이 그때그때 사용해서 더 간단하게 만약에 연산할 수 있자면 더 간단하게 연산하는 방법 쪽으로 가도 된다. 그런 선택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잖아. 예를 들어서 이런 것한테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가 숫자에서 뭐를 배웠죠? 분배법칙을 배웠으니까 이런 연산 나오면 이렇게 하면 더 좋잖아요. 아니? 이렇게 하면 안 좋아요? 근데 저런 거 쓰라고 배우는 거잖아, 우리가. 결론적으로는. 그러니까 연산할 때 우리가 이런 성질들을 이용해서 얘를 먼저 곱하는 게 더 간단한 것 같아요. 그럼 얘부터 곱해라. 근데 뒤에 거 먼저 곱하는 게 더 간단하면 뒤에 거는 곱해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연산할 때 선택지를 주는 거야. 더 간단하게 하는 방법들을 너희들이 저런 성질들에서는 바꿔도 답의 결과가 바뀌지 않으니까 그거는 네 마음대로 해라. 순서도 네 마음대로 정하고 분배법칙을 써야 되면 분배법칙도 쓰고 그래서 더 간단하게 연산할 수 있다면 해라. 그거를 우리한테 알려주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 연산법칙을 다 성질을 배우지만 간단하게 할 때 전혀 쓰지 않아. 그럼 이건 죽은 지식인 거죠. 여러분들 보자면 전혀 배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 연산할 때 쓰라고 주는 거예요. 결론은 다 똑같아요. 이게 다. 그래서 내가 이제 성인이한테 가르쳐도 성인이 하나도 안 쓴다. 그러면 배울 이유가 없는 거죠. 사실 이거 배워서 어디다 씁니까?
연산할 때 쓰라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배법칙이 성립한다는 것도 지금 다 465페이지 보면 다 해보면서 결합법칙 성립해, 결과 안 바뀌어, 확인해봐 그러면서 주는 거고, 엄밀하게 말하면 정확하게 증명하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 정확하게 증명하려면 선분을 다 문자로 넣고 해서 보여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좀 더 계산이 복잡할까 안 복잡할까? 복잡하니까 만약에 진짜로 정확하게 증명하려면 여러분들이 뭐 A라는 거는 뭐 이렇게 놓고 B라는 거는 이렇게 놓은 다음에 다 진짜 같은지 다 해보시면 돼요. 근데 그게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실 뭐 증명하는 건 어려운 건 아닌데 이렇게 하면 좀 귀찮을까봐 여기는 숫자를 집어넣어서 증명을 해줄 것 같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정확한 증명은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심심하시면 집에서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C까지 나오나? 이런 거 다 해보는 거죠. 이렇게 놓고 다 해가지고 똑같이 나오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이렇게 놓고. 이게 어려울까요? 이게 뭐 어려울 게 있을까요? 뭐 하는 게 전혀 어렵지 않잖아요. 이게 뭐 어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이렇게 놓은 다음에 여기 이런 거 다 해보는 거죠. 이런 거 다 해봐가지고 똑같이 나오냐 확인해 보는 거죠. 이렇게 놓고. 그래서 뭐 그렇게 증명하진 않았대요. 여기서는 지금 수학의 바이블에서는 넘어가 볼까요? 네. 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이렇게 증명하는 게 귀찮으니까 그냥 숫자 넣어가지고 같다는 것만 지금 보여주면서 여러분들 증명을 한 거예요.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정확한 증명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저렇게 놓고 이제 증명하시면 되는데 여러분 심심할 때마다 하나씩 해보면 돼요. 충분히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 연산한 성질이만 한다면 행렬의 곱셈과 실수의 곱셈의 차이점은 뭐냐? 자, 내가 몇 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이게 이렇게 됐을 때 이게 A제곱 B제곱이 된다는 거는 이게 무슨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된다고 했죠? 내가 교환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됩니다. 이게 되는 이유는 왜냐면 이게 A, B를 몇 번 곱한 거죠? 2번 곱한 거거든? 그러니까 A, B의 제곱이라는 거는 이런 거죠. 이거예요. 근데 이게 자리를 바꿀 수 있어야지만 얘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교환법칙이 성립하니까 저게 된 거야. 교환법칙 성립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 거지. 실제적으로. 이게 제곱했을 때 각각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는 이게 교환법칙 성립이 됐다는 얘기니까 근데 행렬은 교환법칙 성립하지 않잖아. 그럼 저게 될까 안 될까?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를 곱했을 때 제곱을 때려. 그러면 이게 실제적으로 A 곱하기 B, A 곱하기 B 이렇게 되는 거지 자리를 못 바꾸기 때문에 이거를 A제곱, B제곱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나오죠. 466페이지에 보면 행렬의 곱셈과 실수의 곱셈의 차이점인데 잘 보시면 알겠지만 다 똑같은데 뭐만 성립하지 않냐면 뭐만 성립하지 않죠? 여기 잘 보면 다 똑같은데 뭐만 성립하지 않죠? 교환법칙만 성립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교환법칙 안 되는 것 때문에 다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차이는 다 봐. 이거 결국 성립하지 않아. 성립하지. 분명 성립하잖아. 실수에 성립하잖아. 유례 성립하지 않는 게 뭐야? 교환법칙이잖아. 그러면 실수의 거듭제곱과 달라지는 거는 하나밖에 없는 거야.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다 안 되는 거야. 결론적으로 보자면. 그러니까 모든 원인은 어떤 놈한테 있다? 얘한테 있다는 거지. 얘 때문에 그 나비 효과를 통해서 그게 다 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울 거야. 이제 대충 느낌은 알겠죠? 무슨 느낌인지? 네. 그래서 2번도 A 플러스 B의 제곱이 왜 이게 안 되냐. 이게 행렬을 더한 다음에 제곱한 게 왜 이게 안 되냐라고 한다면 이게 왜 안 되냐. 이게 A 더하기 B가 이렇게 두 개 곱해져 있잖아.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곱할 때는 A 제곱이 나오는데 이렇게 곱하면 A, B가 나올 거예요. 이렇게 곱하면 BA인 거야. 어이구. 근데 이게 같지가 않잖아.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뭔 말인지 알겠지? 근데 교환법칙이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야. 다 결론은. 근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그런 거죠. 한 번도 마찬가지야. A-B의 제곱도 저게 안 되는 이유가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4번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A 더하기 B랑 A-B의 행렬을 곱한 게 정리하면 이렇게 되잖아. A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곱하면 AB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BA 마이너스 B제곱인데 이게 둘이 같지 않기 때문에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결론은 466페이지에서 다 안 되는 이유는 다 누구 때문이다? 다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를 쭉 읽어보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차이점은 얘밖에 없거든요.
당연히 뭐 얘가 범인이겠죠. 당연하겠지만 얘밖에 찾을 수 없으니까 잡았다 요놈 그죠? 다 요놈이 다 잘못되면 안 되는 거예요. 결론은 그래서 행렬에서 중요한 건 뭐냐? 곱했을 때 함부로 자리를 바꾸면 곧바로 골로 간다. 그래서 그냥 이런 연산할 때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그냥 각각 따로따로 해야 돼. 함부로 갔다라고 하는 순간 빠이빠이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순서대로 이쁘게 하시면 되겠다. 교환법칙 성립하지 않는 거니까 그것만 좀 유의해 주시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조심하고 또 조심하자. 근데 이게 약간 행렬이 실수 연산이랑 비슷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막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시험 때 보면 이제 시간이 부족해. 시간이 부족한데 풀어야 되는데 연산 문제가 나왔어. 아무 생각 없이 하다가 이제 집에 가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분명히 그런 친구도 있습니다. 1번에다가 깔아놓은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1번에다가 교환법칙 기말고사 때 딱 보면 1번, 2번에 딱 힘들다 놓은 다음에 교환법칙 하는 거 하나 딱 걸어놓고서 과연 하겠 그러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걸린 놈들 있을까 없을까요? 분명히 있다는 거죠. 분명히 이제 낚시에 걸린 애도 있습니다. 교환법칙 성립하지 않는데 약잡하게 이제 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확인해 보는 건데 이그젠플에 보면 확인하고 있는데 확인할 가치가 없어요. 그냥 교환법칙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네, 넘어갑시다. 그래서 이게 이제 다 된다,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만약에 어떤 조건만 성립하면 다 쓸 수 있냐? 교환법칙이 성립하는 특수한 경우에는 저거 다 쓸 수 있다. 오, 역으로 생각하자면 교환법칙 성립할 때도 있을 거 아니야. 정말 운이 좋게 일반인 성립 안 하는데 정말 어떻게 숫자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합격 싹 되는 거죠.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가끔 문제 이렇게 줄 수도 있지. 얘가 얘와 같습니다. 이렇게 준 거야. 그 얘기는 뭔 소리야? A, B랑 B가 같습니다라고 똑같은 걸 준 거라는 거지. 얘가 얘입니다라고 만약 주면 그 얘기는 A, B랑 뭐랑 같다는 거야? B가 같다는 거지. 역으로 줄 수 있다는 거지. 그런 생각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거죠. 뭐 그런 얘기들을 이제 나오면서 이제 약간 그 곱셈이 오면 겉을 뺄 때마다 조금 다르긴 하죠. 차이점이 조금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학교 선생님이야. 어디서 문제 낼 것인가는 지나는 강아지도 조금 알 수 있을 정도로 곱셈에서 좀 내겠구나. 뭐 당연한 얘기 아닌가요? 그렇죠. 뭐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저희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영행렬이라는 게 나와요. 그게 재밌어요. 봐봐. 두 개의 행렬을 이렇게 곱했어요. 이렇게 차이점들을 배우는 거야. 근데 이게 0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두 행렬을 곱했는데 영행렬이 나왔어.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곱셈에서는 A가 0 또는 B가 0이다가 되잖아. 아니야? 맞잖아. 네. 이렇게 나왔다고 치면은, 그러니까 A가 곱비가 행렬이야? 그러니까 두 개 행렬을 곱했더니 0행렬이 나왔어.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했잖아. A가 0행렬이거나 또는 B가 0행렬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A, B가 둘 다 0행렬이 아니어도 0행렬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재밌죠? 그죠? 우리가 이런 걸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영인자라고 부르긴 해요. 여기도 나오나요? 영인자. 그러니까 둘 다 0이 아닌데 0이 나올 수가 있어요. 어우, 재밌죠? 재미없나요? 그 다음에 이제 AB랑 AC가 같을 수가 있어요. A가 영행렬이 아니어도. 이게 조금 황당하죠? 이 같을 수 있다는 거는 근데 같은 얘기거든요. 잘 보세요. 이게를 넘어가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럼 이게 A로 묶여요? 안 묶여요? 웃기죠. 분배법칙이 될 거 아니야. 근데 중요한 건 얘도 0이 아니고 얘도 0이 아니어도 0이 되네. 오, 그러니까 얘네 둘이 같다라고 해서 A가 0행렬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위의 내용이랑 사실 똑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그 예제들이 이제 몇 개 나올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A, B가 지금 행렬이 A, B가 이그젠플에 보면 468페이지에 보면 위에 있죠. A라는 행렬이 1, 2, 2, 4고 B라는 행렬이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2인데 곱하면 0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차이점이죠. 그럼 이것도 이제 우리가 문제 출제하기 참 좋겠죠. 그러니까 차이들이 출제가 재밌잖아. 아니야? 똑같은 거 내면 뭐 4개 있겠냐? 재미없잖아. 여러분 딱 봐도 벌써. 뭔가 그 차이들을 가지고 이제 물고 늘어지면서 질문하고 시험 문제 내는 게 그게 뭐 국룰 아니겠습니까? 뭐 내가 굳이 얘기 안 해줘도 그치? 그래서 이거면 이거다 이렇게 써놓고 되게 많은 것처럼 유혹하고 있겠죠.
근데 얘는 너무 티가 많이 나잖아. 이렇게 바꾸는 거죠. 그치? 다 알고 보면 똑같은 놈이에요. 실제로. 그러니까 둘이 곱했을 때 영행렬이 나오면 둘 중에 하나가 꼭 영행렬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 이거죠. 영행렬이면 당연히 0이 되죠. 근데 영행렬이 아니어도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행렬이 되면 당연히 돼요. 근데 꼭 영행렬이 될 필요는 없다 이거예요. 아닌 경우에도 영행렬이 나올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런 예외적인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곱했을 때 0이다라고 했을 때 A, B가 둘 다 영행렬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만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집에 가는 거예요. 네. 마찬가지로 밑에 것도 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재밌는 차이점들이 있다. 그래서 첫 번째 차이점은 뭐였냐?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곱해서 영행렬이 나왔다고 해서 둘 다 영행렬이, 둘 중에 하나가 영행렬일 필요는 없다. 그런 게 이제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영행렬 다음에 나오는 게 또 6번에 보면 단위행렬이라고 나와요. 이건 또 뭐냐? 단위행렬, 그죠? 단위행렬은 뭐라고 되어 있죠? 잘 읽어보시면 정사각형 행렬 중에서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대각선 위의 선분이 모두 1이고 그 외 나머지 선분은 모두 0인 행렬을 우리가 단위행렬이라고 부른다. 단위행렬. 그리고 알파벳으로는 대문자 2를 씁니다. 이런 거. 이게 왜 배우는 거야? 선생님 이거 왜 배우는 거예요 우리? 이유가 뭐예요? 자, 이런 거리 기호 2로 나타내고요. 정사각형 행렬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재밌는 게 단위 행렬과 곱하잖아요? 다 자기 자신이 나와요. 오, 재밌어. 그러니까 A랑 2라는 단위 행렬을 곱하면 예를 들어서 A라는 행렬이 A, B, C, D였어요. 단위 행렬 1, 0, 0, 1, 0, 0이라고 곱했어요. 그러면 뭐가 나온다? A, B, C, D가 나와요. A가 나오죠. 단위 행렬은 숫자로 보자면 어떤 느낌이냐면 곱하기 1 같은 느낌인 거예요. 숫자로 보자면. 왜냐면 5 곱하기 1하면 뭐가 나오죠? 뭐가 나오죠? 네. 그리고 단위 행렬이 또 재밌는 게 얘는 교환법칙, 단위 행렬이 들어가면 교환법칙이 성립해요. 오, 뭔가 신기하죠? 그죠? 뭔가, 그러니까 A 곱하기 2나 2 곱하기 2나 똑같아요. 실제 써보면 이렇게. 교환법칙 성립한다니까. 뭔가 특이하니까 문제 내겠죠? 내가 굳이 얘기 안 해도 되게 티가 많이 나죠? 이때 이제 A, B, C, D가 나오죠. 그래서 A라는 행렬과 단위 행렬을 먼저 곱하나 뒤에 곱하나 다 결론은 단위 행렬은 있으나 마나는 것처럼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단위 행렬의 거듭 제곱을 아무리 해도 단위 행렬이에요. 재밌죠 이거. 단위 행렬의 거듭 제곱을 아무리 해도 다 뭐가 나온다? 다 단위 행렬이다. 이러한 특징이 있죠. 약간 그러니까 영행렬은 약간 숫자로 보자면 0 같은 느낌이었다면 단위 행렬은 1 같은 느낌인 거지. 숫자로 봤을 때 약간 그런 느낌인 거지.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해서 이제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뭐 단위 행렬 배우면 막 역행렬도 배우고 이런 때는 막뭐 기사 등등 막 많이 나오는데 뭐 켈리 해밀턴 정리 막 나오고 막 재밌는 게 있었는데 이것들이 지금 조금 집에 갔다. 빠졌어요. 교육과정에서 예전에 선생님 배울 때 이제 행렬 파트에 나왔던 거에 비하면 너무 많이 사라졌어요. 거의 약간 맛배기 정도 수준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약간 찍먹하고 넘어갔다는 느낌으로 조금 나와요. 그래서 심화 과정들을 거의 다 뺐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어려운 게 나오려다 끝났어요. 약간 그런 느낌이. 그런 느낌이긴 해요. 그런 느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행렬 파트에서 이제 틀렸다 그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왜냐하면은 어려운 게 안 나왔다니까. 틀리면 공부하는 애들 중에 나 혼자 틀리고 뭐 포기하는 애들은 다 틀릴 거고 어차피. 걔네도 어차피 경쟁 상대가 아니에요. 공부 안 하잖아요. 공부하는 놈들 중에 나 혼자 틀릴 수 있다.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행렬 파트를 틀리면 이제 혼난다 안 혼난다. 혼날 수 있다. 선생님한테. 여기는 이제 틀리는 건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뭐 이 켈리 해밀턴 정리라고 나오는 게 A라는 행렬이 나오면 이러한 약간 그
거듭제곱하는 게 나온다. 약간 느낌적으로 약간 그런 느낌이 있지. 약간 근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알았을 때 2차 방정식 만든 느낌? 약간 그런 행정에서 약간 그런 느낌? 약간 약간 뭐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알았을 때 뭐 2차 방정식 만드는 것 같은 느낌이라 약간 비슷하다고 해야 되나? 모르겠어요. 이거를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걸 우리가 이제 뭐 케일 해밀턴 정리나 배우는데 교육과정 자체에서는 안 배워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뭐 교과서 중에다 나온 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A라는 행렬이 A, B, C, D라는 내면 뭐 잠깐 알려주긴 할게요. 자, A라는 행렬을 우리가 2차 정사각형 행렬로 해서 A, B, C, D라고 했다면 무조건 성립하는 거듭제곱을 구할 때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요 A제곱 빼기 A 플러스 D의 A 더하기 AD-BC가 2는 영행렬이다 라고 하는 게 무조건 성립한다.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케일리 해밀턴의 정리라고 불러요. 그럼 얘는 언제 쓰냐? 일반적으로 우리가 A의 거듭제곱을 구할 때 A를 2번 곱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게 성립하는 걸 알면 이걸 이항시켜버리면 A에다가 실수배하고 단위행렬의 실수배한 거를 더한 걸로 바꿀 수가 있어요. 거듭제곱을. 그러니까 행렬의 곱셈을 뭐로 바꿀 수 있다? 덧셈처럼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구할 때 장점이. 그래서 실제로 A 제곱이라는 거, A를 2번 곱해야 되는 거를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실수배 해주고 행렬끼리 덧셈처럼 바꿀 수 있는 게 바로 이 케일 해밀턴 정리의 좋은 점이 되는 거죠. 안 좋은데요, 선생님?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뭐 예제를 들자면, 그러니까 이 거듭제곱을 빠르게 구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만약에 1,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2를 넣었어. 그럼 이제 A제곱 빼기 요 두 개 더해요. 요 두 개 더한 거에다가 마이너스 3A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빼줘요. 2 빼기 3이니까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이제 2가 나오는 거죠. 이게 여기 나오는 거예요. 여기는 케일리 정도 있으면. 그럼 A제곱은 뭐가 되냐? 넘어가면 3A 플러스 D라는 걸로 이렇게 A의 거듭제곱이 조금 더 쉽게 연산할 수 있도록 바뀐다. 그런 헛소리들입니다. 어떻게 재밌는 헛소리였나요? 그래서 이런 거를 통해서 A의 거듭제곱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바로 케일 해밀턴 정리고, 뭐 알아두면 뭐 구할 때, 연산할 때 편하긴 해요. 편할 것 같아요?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사용하는 게 선생님 때 이제 조금 썼던 경우가 있는데, 또 이게 거꾸로 하는 건 또 성립하지 않아요. 일단 뭐 그것도 나오면 또 골치 아프니까. 일단은 뭐 그 정도만 하시고요. 이건 케일 해밀턴 정리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또 깊숙이 들어가진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여기 개념 체크에 보면 뭐 어려울 게 있을까요? 4번 같은 경우가 4번이 A는 2-1, 7-3인 거에 A 50등의 모든 선분해합을 구하라. 이거 딱 문제를 딱 4번 문제 딱 보면 규칙 찾는 문제인 거는 딱 보자마자 알 수 있나요? 그러니까 좀 되지 않았을까요? 그죠. 규칙이 없으면 내지 않겠죠. 미친놈이 아닙니다. 우리를 이렇게. 그럼 이거는 사실 뭐 케일 해밀턴 정리를 몰라도 이렇게 계속 거듭제곱 하다 보면 나오긴 하겠죠. 근데 이제 케일 해밀턴 정리를 뜨면 좀 더 빠르게 할 수도 있다. 뭐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두 가지로 다 풀어볼까요? 처음에는 이제 A라는 또 우리가 해보면 다 해봐야죠. 또 안 해보면 또 참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를 이제 A 제곱도 구해보고 실제적으로 그래서 2-1, 7-3 그 다음에 2-1, 7-3 곱해서 하는 거죠. 4 빼기 7이니까 몇이 되죠? 마3인가요? 네. 이렇게 하면 마2, 3이니까 1이 되겠고
14 빼기 21이니까 만 7이 되겠고, 마이너스 7 플러스 9니까 2가 되네요.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a 세제곱을 또 가는 거죠. 마3 계속 가야 돼요. 이게 이제 언제까지 갈 것이냐. 보통 이제 세제곱이나 네제곱에서는 주는 게 이제 국룰인데 더 가면 이제 좀 욕을 먹을 수 있다. 또 이제 규칙이 있어야 돼서 이렇게. 보통 이제 규칙은 단위 행렬이 나오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럼 이제 도는 거죠. 그럼 또 이렇게 곱하면 뭐 나오죠? 마이너스 6 더하기 7이니까 1이죠. 3 빼기 마3이니까 0이죠. 단위 행렬 나오네요, 벌써. 마이너스 14 플러스 14니까 0이죠. 7 빼기 6이니까 1이죠. 단위 행렬 나오죠. 3개씩 도는 거죠. A 3승이 1이다. 약간 그거 고차방정식에서 기억나시나요? 고차방정식에서 그 있잖아. 그거 뭐였냐? 그 x 세제곱은 1이다 했을 때 이거의 한근이 알파라고 하면 3개씩 돌았잖아요. 네. 그치? 네. 그런 느낌인 거지. 이렇게 이제 3개씩 도는 거야. 그러면 A 50승은 당연하겠지만 A 3승이 2니까 A 3승에 몇 승이 되겠어? 16승? 그럼 A 제곱이 되겠지 이렇게. 네. A 3승이 2니까 얘가 어차피 단위 행렬이란 말이야. 네. 그러면 그냥 A 제곱만 남는 거죠. 얘가 답인 거죠. 깔끔해요. 근데 내가 이제 얘를 이제 캘리에멘트 정도로 풀면 네. 또 얘를 이제 좀 뜨는 거죠 우리가 이제 얘를 배웠으니까. 나 알아놨다. 그래도 내가 얘를 하나 안 배웠지만 알아놨다. 그러면 이제 보자마자 A 제곱이고 얘네들이 더해요. 몇이죠? 마이너스죠? 그럼 플러스 A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6 더하기 빼기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좀 있고요. 그럼 여기다가 뭐를 곱하면 A 빼기 2를 곱해주면 얘가 A 3승 마이너스 2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약간 이 느낌이 그거예요. 누구냐면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인 거고 여기 x 마이너스 1 곱한 거죠. 이러면 x 세제곱 마이너스 1이 나온다. 이런 느낌. 약간 그 고차방정식에서 했을 때 그 성질? 그럼 이렇게 되면 이렇게 나온다. 그러니까 약간 그 느낌. 그러니까 얘가 A 3승 빼기 2 3승이 나오는 것처럼 나오는 거죠. 그래서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A 3승이 뭐가 된다고 바로 2가 됐다라는 걸 빠르게 구해낼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킬레미트 정도를 써서. 예. 뭐 그런 약간 느낌으로 나올 때가 있다. 그래서 모든 성분의 합은 뭐 A 제곱이니까 여러분들 뭐 구하면 되겠죠. 다 더하면 몇이냐? 마이너스 7인가요? 정서지니까. 답은 마이너스 7이에요. 뭐 이런 문제다. 뭐 이렇게. 근데 뭐 안 배워도 문제 푸는 건 지장이 없거든요. 하다 보면 규칙이 생겨요. 양아치가 아닌 이상 단위 행렬이 나올 겁니다. 안 나오면 이제 문제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안 풀어야 돼요, 그런 문제는. 뭐 50점을 언제 하고 있으니까. 뭐 8점이 있죠. 종이 칠 뿐입니다. 문제 풀다가. 뭐 그런 문제는 내지 않겠지만, 당연히. 사람이라면. 캘리에멘트 정리를 알면은 좀 더 빠르게 갈 수 있다. 모른다고 해도 뭐 크게 문제가 되진 않는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대표 5번부터 몇 개만 풀고 오늘 마무리해 주면 되지 않을까요? 그죠? 끝나가죠. 다음 시간에 100% 마무리가 되고도 남겠죠? 근데 사실 오늘 배웠지만 뭐 되게 어렵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얘기하고. 네. 그래서 약간 행렬은 약간 쉬어가는 느낌? 이 정도면 쉬어가는 느낌이죠? 이 정도면 쉬어가는 거죠. 뭐 이 정도 뭐. 이거는 뭐 다음 발언에 비하면 조족지어도 안 되는 아주. 그래서 이제 행렬이 그리울 때가 있을 거예요. 조만간 또 행렬 그때가 좋았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죠? 다시 돌아가고 싶다. 그런 느낌. 자, AB 더하기 AC의 모든 선분의 곱을 구하시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할 것이냐 싸움인데
그러니까 웬만하면 곱하기가 제일 귀찮잖아. 그치? 이렇게 하면 곱하기를 몇 번 해야 되죠? 2번 해야 되니까 한 번만 하자, 이렇게. 뭐해서? 구배 법칙 써서. 네. 뭐 그런 얘기예요. 아니, 그러니까, 뭐 이렇게 풀어도 되지. 답은 나와요. 근데 그렇게 푸는 거를 원하는 거는 아니다. 그렇게 풀 수도 있지. 불가능합니까? 근데 웬만하면은, 이제 곱하기는 한 번만 하자. 곱하는 게 제일 귀찮잖아. 그래서 이렇게 B씨를 이렇게 더해요. 더하면 뭐 나오냐? 금방 암산도 가능하지 않냐? 1, 더하는 거는 1. 0, 1. BC 더하면 1이야? 5 아니야? 네, 5, 1 이렇게. 5, 1, 0, 1. 그래서 이제 곱하면 되는 거죠. 이게 저 간단할 거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5 나오겠고요. 이렇게 하면 1 빼기 2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하면 15 나오겠고, 이렇게 하면 3, 1은 3,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1. 뭐 이렇게 이제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답을 구하는 게 중요한 게, 모든 성분의 곱을 구하래요? 그럼 얘는 어차피 사라지겠죠? 1이니까. 얘네 둘이 곱하면 되겠죠? 그럼 답은 75가 되나요? 네. 이게 답이에요. 어렵나요? 어려울 리가 없겠죠, 여러분들? 이게 어려우면 큰일 나는데. 이거 어려우면 큰일 나죠? 자, 그 다음에 대표 이제 6번으로 넘어갑시다. 이게 뭐 어려울 게 있나요? 여기 그냥 오른쪽 거 여러분들 풀면 잘 풀 거예요. 이렇게 어렵게 얘기가 쉽지 않아요. 여기서 뭐, 응용하기가. 심화를 하나도 안 배워가지고. 이렇게만 시험 문제 나오면 다 100점이죠. 5,100입니다, 5,100. 준영아? 5,100이에요, 5,100. 어? 그리고 사실 이제 이 부분 있잖아. 경우의 수랑 행렬 부분은 그냥 막 넘어가도 그 다음 단원에 연결되는데 큰 지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 이렇게 공통사 2 넘어가도 그냥 여기 안 배우고 넘어가도 뒤에 거 배우는데 지장은 없어요. 딱 연결되는 부분 아니어서. 예. 이렇게 나왔을 때 A 세제곱이 뭐냐라고 물어봤잖아요. 이런 거 이렇게 풀면 되게 쉬워요. 얘를 우리가 마이너스 3 곱하기 2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어때? 괜찮죠? 이게 단위 행렬에다가 마삼을 곱한 거랑 똑같거든요. 아, 단위 행렬 거꾸로 했구나. 잘못 거꾸로 썼니? 아, 단위 행렬이 아니네. 아, 이렇게 쓰면 안 되겠네. 쏘리. 여기가 아니었네. 함부로 썼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단위 행렬이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쓰면 안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요거가 이제 규칙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A 제곱을 해보면 규칙 찾는 문제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규칙이 있겠죠. 자, 어떻게 나왔죠? 둘 곱하면 뭐 나오죠? 9, 0, 0. 여기서 단위 행렬이 9배가 나왔죠.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게 9, 2예요. 맞아, 안 맞아? 네. 그럼 A 세제곱은 이 9, 2에다가 뭐를 곱한 거야? A를 곱한 거잖아. 9A가 되겠죠, 당연하겠죠. 네. 맞아, 안 맞아? 네. 그러니까 K가 뭐가 되냐? K가, 그래서 뭐가 난다? K가 9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 그런 얘기인 거죠. K 세제곱이 KA인데 K 세제곱이 지금 9A니까 K는 뭐다? 9다. 2번도 뭐 A 20거듭 제곱의 선분이니까 뭐 규칙이 있다 없다? 자. 있다. 해보니까 이제 나와요, 이런 거 하다 보면. 그래서 이런 문제도 출제될 수 있다. 쉬운 문제예요. 1, 2, 0, 1이면 A 제곱을 해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1, 4, 0, 1이 나와요. A 세제곱을 해봤더니 뭐가 나오냐? 1, 6, 0, 1이 나와요. 오! 이게 2배가 돼요, 계속. 그래서 이게 2배가 돼요. 여기다 2 곱하면 2, 3 곱하기 2. 그래서 이 규칙을 찾아갔을 때 A20은 그럼 뭐가 나오겠냐? 여기가 2배가 되는 거니까 여기가 40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될 것이다. 규칙이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모든 성분의 합은 뭐가 되냐? 답은 4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어렵지 않은 듣고 말 때가 좀 졸리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심심함을 달리기 위해서 몇 번을 풀어보냐? 6-1번을 한번 풀어보세요. 졸리잖아요. 6-1번. 행리를 더 쉬워서 6-1번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가 안 꺼지죠? 안 꺼지는 이유를 찾았죠, 선생님. 이제 케이블이 문제여서 케이블을 바꿨더니 꺼지지 않습니다. 되게 과학적으로 이제 대조군을 찾아서 하나씩 바꿔봤죠. 그리고 이제 이 케이블의 특징은 이렇게 기역자 모양으로 되는 케이블이어서 잘 안 망가진대요. 재밌죠? 1번? 걔는 무엇일까? 너는 누구냐? 이렇게 하면 규칙 아마 찾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러니까 1 마이너스 1. 우리 준영아 찾았어? 규칙? 규칙 없어? 졸려? 선생님 졸립니다. 졸려요 선생님. 이게 마이너스 2가 되나요? 제곱되면? 아니야? 느낌은 그런데 A 세제곱 되면 만 3 되는 거 아니야? 아닙니까? 네. 그럼 뭐 규칙이 뻔해요. 여기다가 이렇게 곱해주면 1에다가 마3 0일. 그러면 대충 여기가 이제 그 숫자대로 바뀌어가네. 그러면 K는 60 뭐가 되는 거죠? K는 60 5가 된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아니야? 그 다음에 A10의 모든 성분의 합은 요것도 어떻게 돼요? 세 번째 게 바뀔 것 같은데 규칙이 재밌죠? 규칙이 이렇게 다 있죠? 1, 0, 3, 1. 이런 행렬들은 약간 다 규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쪽이 바뀌거나 요쪽이 바뀌거나 이거 있잖아. 근데 여기를 뭐 A라고 놓고 가도 규칙을 찾기가 쉽거든요. A라고 가도. 얘는 규칙이
이거 딱 배수로 갈 것 같은데? 네. 6 다음에 9죠? 네. 그죠? 네. 그럼 3 곱하기 10 하면 되나요? 그럼 A10은 느낌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될 확률이 높겠네요. 120, 3배니까 31. 아, 여기 1이구나. 이렇게 될 확률이 높겠네요. 그래서 모든 선분의 뭐 구하라겠냐? 합이니까 답은 30기가 되겠다는 거를 뭐 이렇게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뭐 전혀 어렵지 않죠? 자, 대표이제 7번까지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다음 주 월요일날은 학년 끝나면은 아마 도형의 방정식이 이제 들어가게 될 것 같아요. 슬프지만. 2월부터는 공동수학 2를 들어가게 되는 놀라운 또 재미가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2월부터는 조금 늦게까지 남아서 공부를 해라. 내가 이제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죠? 남아서 이제 뭐를 풀라겠죠? 다시 복습하면서 나의 숙제는 이제 풀기 시작해라. 남아서 집에 가지 말고 그런 시간에 남아서 공부를 해라. 그랬겠죠?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남아서 풀고 안 되는 게 있으면 선생님한테 질문하시면 되는 거죠. 중간중간에 질문 받아 왔다 갔다 할 때. 어느 고등학교 A와 B에서 좋아하는 노래장을 조사했더니 나왔는데, 곱하기 하기 위해서 잘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그 남학생 여학생이 그 왼쪽으로 갔을 때, 오른쪽으로 갔을 때 남학생 여학생이 열에 있다가 올라갔죠? 행렬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죠.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안 그러면 그 행렬의 곱하기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PQ를 곱해서 이렇게 나왔을 때 A 학교에서 댄스를 좋아하는 학생 수는 몇 명이냐라고 물어봤네요. 이게 백분율이니까 사실은 뭐 맞지 안 맞죠? 그러면 이게 지금 PQ를 곱한 게 이게 A 학교에서 댄스를 좋아하는 거는 어느 게 되는 거야? 뭐 C가 되는 건가요? 뭐가 되는 거죠? C가 맞나요? 아니에요? C가 맞아 안 맞아? 자, 잘 보세요. 댄스를 좋아하는 거고 A 학교 댄스니까 지금 댄스는 지금 이 P라는 데서 보자면 댄스는 어디가 나오냐면 0.6, 0.4, 0.4, 0.7인데 댄스는 이쪽이에요. 요거죠? 그 다음에 학생 수인데 A 학교니까 Q에서 보면 이 학생 수는 여기 A, 여기에요. A, 요거. 300, 200이니까 여기 뭐지? 뭐 250, 220이 있긴 하지만 그런적으로 얘랑 이쪽이죠. 그러니까 곱한 거에서 어느 쪽이 나오냐면 C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PQ가 지금 A, B, C, D라고 했는데 여기서 그 댄스를 좋아하면서 A 학교인 학생 수는 바로 여기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C다. 그런 얘기예요. 개념을 알면 뭐 계산할 것도 없는 문제긴 하죠. 사실은. 그렇게 이제 날로 먹을 수 있다. 이제 7-1번도 풀어보시고 7-2번도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월요일날도 열심히 남겨놓고 이제 빨리 문제집을 하셔야 되겠죠? 어떻게 샀냐? 준영? 주문을 했어? 보통사투? 오케이. 잘했어요.
7-1번은 보면 딱 느낌이 오나요? 선생님 느낌이 왔는데 1-2 성분이면 편의점에서 민수의 맞나요? 네. 편의점 민수의 지불 금액이 되는 거죠. 답은 아마 2번이 될 거라고 봅니다. 7-1번은 7-2번이 문제인 거죠. 7-1번은 뭐 사실 개념만 알면 뭐 그냥 보자마자 답이 나와요. 어려운 문제가 아니어서 7-2번은 이제 뭐 어렵다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뭐 미친듯이 어렵진 않을 거라고 봐요. 한개 문제이기 때문에 시가 뭐 어려워봤자 뭐 시가 뭐 엄청 어려워봤자 자, 7-2번에서 A가 200개, B가 300개잖아요. 맞아, 안 맞아? 네. 그러니까 A가 200개고 B가 300개라는 걸 이제 넣어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첫 번째 곱해지는 걸 보면 A, B가 어디 있냐면 첫 번째 그걸 보면 A, B가 이렇게 있죠. 식용유랑 햄이 그 다음에 4, 6, 2, 8인가요?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식용유 햄이 있으니까 여기 식용유 햄이 왔다 안 왔다? 온 거죠. 그럼 여기도 잘 보면 A, B가 올 때 봐봐. 여기 A, B가 있잖아. 이쪽에. 맞아 안 맞아? 여기 A, B가 있죠? 그럼 여기도 올 때 A, B가 이렇게 와야 돼. 이 순서대로. 근데 여기가 200개, 300개였냐? 막 이런 식으로 와야 될 거야. 올 때. 왜냐면 이쪽이랑 이쪽이 곱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식용유가 있으면 또 식용유 햄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지. 뭐 말인지 않나요? 제조 단가. 그러니까 깔맞춤이 벌써 가야 돼? 우리 좀 일찍 오세요. 월요일날. 자 일단 그래서 여기랑 여기랑 깔맞춤 이렇게. 그 다음에 만들 때 여기가 A, B가 있으니까 A, B를 줬죠. 200, 300 이렇게 들어가야 돼. 이게 깔맞춤이 이렇게. 열행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들어지게 되는 거는 200, 300, 그 다음에 여기서 4, 6, 2, 8, 그 다음에 여기서 1500, 900이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죠? 네.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요 깔맞춤만 지켜주도록 해야지 의미 있는 게 나온다. 안 그러면 우리가 행렬의 곱하기를 배울 이유가 전혀 없다. 좀 문제되게 오는 거고 그냥 뭘 땄어요? 뭐 의미가 없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거 구할 이유가 없는 거죠.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렬은 참 쉽죠?